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식당입니다. 하이.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스승의 날 관련해서 이제 교권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교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굳이 교사를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를 고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는 교사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직업 시장에서 교사는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교육은 뭘까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수단을 가리키는 교육학 용어이다 라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들을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은 표면적으로는 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린 단순히 선생님들한테서 교과목만을 배우진 않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목을 지금 살면서 쓰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사람을 배웁니다. 삶을 배워요. 오히려 머릿속에 남는 것들 중에 교과목에 대한 얘기보다 선생님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들, 선생님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이런 게 더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이라는 직종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존재를 넘어서 삶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초등학생일수록 심해지죠. 초등학생 선생님이 교과목에 대한 놀라운 강의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애들을 사랑하고 애들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들도 그런 선생님을 원하잖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바르게 키우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교육은 무질서한 어린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꿈을 심어 주는 게 교육인데, 그럼 거기서 선생님들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방법론이 다 다르고, 그 생각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엄격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감정적인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잘 공감해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규칙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포청천 스타일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사도 인간이잖아요. 실제로 초등학생 애들 막 20명만 됐고 혼자서 뭔가를 해보면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이게 잡히지가 않아. 근데 선생님들은,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거를 감수하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뭐 선생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대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20명, 25명, 요새는 좀 줄어서 뭐 10명, 15명의 애들이 와글와글 하다 보면 애들끼리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애들끼리의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죠. 근데 그 중재 과정에 선생님이 조금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알아챌 수도 없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줄 정서적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엉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교사도 무너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화를 낼 수도 있어. 충분한 정서적 공감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필요한 게 규칙이죠. 마지노선. 학생들을 혹시나 그런 선생님들이 감정적으로 나쁜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게 규칙이에요.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괴롭힘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균형이 어느 순간 깨지기 시작하면 이 규칙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굉장히 미묘하다는 거죠. 왜 이 규칙들이 생겼습니까? 예전엔 교권이 너무 강해서 선생님들이 그냥 따귀 때리고 두들겨 패도 아무런 반발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점 생긴 거야. 근데 이제 시대가 너무 변했어. 애들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정말 진상 같은 몰상식한 학부모들이 자기들의 그 잘못된 교육관을 선생님들에게 강요하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해. 교육이란 이 행위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규칙으로 선생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범위의 훈육까지 제한되고 그들의 직업의식마저 부정당하고 그들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한 교육의 과정과 방법론까지 전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그 직업의 전체적 퀄리티는 떨어져요. 왜냐? 존중받고 싶은 직업을 사람은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 특히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수록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의 가장 충족 욕구 중에 큰 건 명예욕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가? 근데 교사가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교사에 대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른 직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이 직업에서 존중받을 수 없으니까. 미국 공교육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교사가 우리나라 같은 스승, 선생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진짜 뛰어난 교사들은 돈을 많이 주는 사립학교, 무슨 학비가 대학교보다 더 비싼 그런 사립학교의 선생들이 있고, 미국의 공교육은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디태치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극단적이긴 하지만 무너진 공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선생님들은 이상한 학부모들한테서 시달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이상행동을 하고 우울증 약을 매번 섭취하고 정말 자격답지 않은 자격의 선생님들이 존재하면서 그와 동시에 아이들은 선생을 무시해요. 물론 영화라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공교육의 무너짐이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가 될 거라는 건 뻔하다는 거죠.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예요. 선생들이 학생을 너무 괴롭혔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쪽의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조금 바뀌었어요. 스트레스 받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고 교사를 이탈하고 싶어 하고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는 교사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해요. 이제는 비중을 어디로 둘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교사를 보호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교사를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되면 또 언젠간 또 반대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초점을 맞춰가는 게 정책의 방향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교사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정책이 없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은 교사의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직업의식과 나의 명예가 지켜지지 않는 직업을 왜 있겠어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엄청나게 나는 세상인데 그 진상 학부모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교사들이 뭐하러 그 시장에 그 산업에 남아있겠습니까? 이제는 교사를 보호해야 될 시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민원과 진상 학부모에 대해서 조금은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되죠. 저는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보호하고 정말 선을 넘는 폭력적인 교육 행태에서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제도는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이 됐어요. 이제는 반대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진짜 교사를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넘어서 삶을 가르쳐주고 애들의 그 성장기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겨둘 거면 우리는 이제 교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교사에 대한 직업의식은 사라진 채 오히려 애들이 막 나가도 그냥 두고 수업만 하고 나오면 아무 민원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한 교사로 넘어갈 것인지 교사의 정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기점이 지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팔려고 하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이.